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스테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지난 편부터 당뇨병에 관한 많은 지식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스테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명의 강은석 교수님 오늘 또 모셨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간질환 환자들 보고 있지만 간질환 환자들 중에도 당뇨병을 같이 갖고 있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뇨병은 참 알면 알수록 어렵고 복잡한 병이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 이 당뇨병에 취약한 어떤 환자군이 있는지, 즉 당뇨병에 잘 걸리는 그런 고위험군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뇨병의 고위험군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선별검사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40세 이상 성인은 당뇨병의 선별검사를 매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가족력입니다. 당뇨병이 아버님, 어머니가 계시면 본인이 당뇨 걸릴 확률이 높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은 아버님보다는 어머니 쪽에서 오시는 게 어머니가 당뇨병이 있을 때 본인이 당뇨병 걸릴 확률이 높다. 한 아버지가 계시면 20% 정도 높고 어머니가 계시면 30%, 양친이 다 계시면 50% 정도 된다고 보죠. 그래서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를 좀 조심하시고 예방을 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비만이죠. 비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경제 발전하고 식사 걱정이 없는 게 이제 몇 년 안 됐죠. 우리나라 그렇죠. 그 5,000년 역사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적이 별로 없어서 비만 인구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비만이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당뇨병에 발병되는 분들이 많게 되겠고요. 또 요즘 또 현대인들 운동 많이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런 분들도 당뇨병의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그 동반질환, 고혈압이라든지 이상 지질혈증이 동반되신 분들도 당뇨병의 고위험군이 되겠고 이전에 이제 임신성 당뇨병을 앓았다든지 거대한 4kg 정도 이상의 신생아를 이제 출산하신 분들도 고위험군에 해당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좀 다른 사람보다 높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들으시고 거기에 속한다는 분들은 더 철저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병이든 다 이제 분류를 하는데 간질환 같은 경우도 B형간이 C형간이 이렇게 분류를 하는 당뇨병도 어떤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당뇨병은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1형 당뇨병이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소아당뇨병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은 뭐 소아 연령 외에도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성인에서도 생길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은 경부용 약제, 먹는 약을 쓸 수가 없고요. 인슐린 주사를 써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1형 당뇨병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런 환자의 비율은 전체 당뇨병 환자의 한 5% 미만으로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95%는 2형 당뇨병입니다. 인슐린은 잘 나오는데 인슐린 효과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고 이게 또 이제 유병 기간이 오래되게 되면 결국에 이제 인슐린 분비까지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2형 당뇨병이 있고요. 임신성 당뇨병은 크게 봐서 2형 당뇨병의 하나의 아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특수한 형태의 당뇨병은 있긴 한데 흔히 볼 수는 없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요약하자면 1형, 2형, 임신성 당뇨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당뇨병 하면 당뇨병 자체보다 그 합병증이 더 무섭다고 알려져 있는데 흔히 알려지기로 신장, 신경, 눈 요 3대 합병증이 있는 걸로 알려지는데 이것도 복잡한데 좀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당뇨병은 합병증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뇨병은 완치 기술이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최선의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합병증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발병 시기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급성 합병증은 요즘에 이제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케톤산 혈증이라든지 고삼투압성 혼수 이렇게 응급실로 혈당 한 7, 800이라든지 1000 이렇게 오시는 분들인데 많지 않고요. 오히려 당뇨 약을 쓰셔가지고 오시는 저혈당 환자들이 더 많죠. 이거는 이제 급성 합병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치료 도중에 발생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합병증 중에 만성 합병증은 혈관의 크기에 따라서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미세혈관은 혈관이 작다는 얘기죠. 작은 혈관에 오는 합병증은 눈, 콩팥, 그리고 신경에 오는 합병증이 대표적인데요. 눈에 오는 건 이제 망막 합병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당뇨병성 망막증이라는 거고 망막에 있는 혈관이 불규칙하게 자라고 신생혈관이 생기다가 출혈이 되는 경우가 되겠고 현재 우리나라
우리나라 외상을 제외한 실명 원인 1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기적인 검사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겠고요. 두 번째 합병증은 중요한 게 이제 만성 당뇨병성 신장 합병증이죠. 요게 이제 결국에 투석에 이르게 되는 합병증인데 현재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투석 원인 1위가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게 고혈압하고 사고체 신장 당뇨병 이게 세 개의 질환이 뭐 비슷했는데 현재는 뭐 당뇨병이 압도적인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경합병증인데 말초신경과 자율신경원 합병증이고요. 이건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려운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씀드리면 미세혈관 합병증은 이렇게 생명과는 직결되는 건 아니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겠지만 사망 원인에는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혈관 합병증이라는 거는 당뇨병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 뇌졸중하고 심근경색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합병증은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는 이제 혈당 자체로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게 또 문제고요. 그래서 혈압 관리, 이상 지질혈증 관리 이런 것도 같이 해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금연이 되겠죠. 담배 피고는 이런 합병증 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으로 환자를 관리해줘야 되는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정말 당뇨병의 합병증은 온몸 구석구석 모든 혈관을 침범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는 정말 알면 알수록 무서운 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뇨병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 게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두 가지만 알려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당뇨병 자체는 완치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치료라고 하지 않고 관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관리라는 것은 본인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거고요. 다른 의료인들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본인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료인들은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행스럽게도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현재 좋은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환자분들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쉽진 않지만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흔히 이제 혈당 체크들을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제 병원에 오면 제 환자들 같은 경우도 식후 혈당까지 체크하기는 좀 어렵죠. 이제 식전 혈당은 한 번씩 보는데 자가 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올바른 사용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자가혈당 측정기는 집에서 환자분들이 간단하고 빠르게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손가락 끝에서 재다 보면 모세혈관 피가 되고 정확성 면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환자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건 혈당을 재기 위해서 바늘을 찌르는데 바늘이 너무 얇게 들어가면 쥐어 짜시게 되죠. 그러면 이제 체액까지 같이 나와서 부정확하게 되는 게 있는데 사실 저 같아도 그 바늘을 깊게 찌르기는 아프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가혈당 측정은 중요하지만 100%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참조를 해주시고 그게 이제 손가락 끝에서 재기 때문에 통증을 동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이런 게 개념이 나와 있고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이제 체액에서 재는 거죠. 혈관에서 재는 게 아니고 몸에다 특정 부위에 부착을 하게 되면 포도당이 이제 혈액에서 체액으로 흘러나오는 거를 그렇게 재는 거기 때문에 약간 시간차가 발생을 하고요. 정확성 면에서는 약간 현재 많이 개선은 됐지만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연속 혈당기라는 걸 측정을 부착을 하게 되면 혈당이 그 순간순간 재는 게 아니고 실선으로 나오죠. 내가 혈당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가 다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의 혈당 파악하는데 패턴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가혈당 측정기와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들이 집에서는 혈당 조절이 잘 되는데 병원만 오면 혈당이 높게 나온다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어려운 당뇨병 이야기 쉽게 풀어주신 강은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식습관 아주 중요하죠. 피해야 될 음식이 혹시 있는지 또 당뇨병에 좋은 음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간편한 생활 또 당뇨병에서 자유로운 생활 보내시고 모든 구독자 여러분 안녕.